반갑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먼저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견이 아직은 좁혀지지 않았다. 자, 협상에서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이 팽팽하다. 대립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요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또 3,500억 달러를 다 지불하느냐? 미국 쪽에서는 좀 더 많이 내놔라. 우리 쪽에서는 좀 더 줄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또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네, 분할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현금적인 직접 투자는 좀 줄이자라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이고 미국은 선불로 내놔라 이런 식인데 일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우리 측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 네, 우리가 3,500억 달러 줘버리면 우리 외환위기 온다. 안 된다 이거는. 네, 그러면 너희들하고 협력할 수 없다. 관세 맞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거고 미국은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접점을 찾지는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 이제 29일 날 이제 다음 주죠. 이제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아마도 이제 실리를 찾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에게 직접 대고 말하겠죠. 투자를 하는 건 좋다. 좋은데 이거 선불로 다 줘버리면 우리는 외환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힘들어진다. 이것이 동맹국에게 바라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트럼프는 또 그 앞에서는 뭐라고 네,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논의하겠다. 등등등 좋은 방향으로 풀어줄 것 같다 생각은 됩니다. 다만 협상에 대한 결과치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얘네들도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일본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은 어떻게든 풀이가 되겠죠. 네, 15%로 이제 낮춰지는 형태의 모습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이번에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될 것인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게 이번에 돼버리게 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요. 만약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또 단기간에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종목군들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겠지만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현대차가 제일 대빵이니까 현대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밑에서 네, 매수를 해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점권 공략 포인트는 22만 원 아래쪽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매수 포인트 괜찮았고요. 자동차 종목군들에게 지금 다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기관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최근에 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다. 자, 협상이 잘 될 거라면 굳이 단기적 차익 매도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물론 물량을 다 파는 건 아닙니다. 다 매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경계심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면 그냥 바로 날아가겠죠. 네, 바로 날아가서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신고가 넘어갔는데 자동차만 안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관세에 막혀서 지금 좀 애매한 단계에 있는 거지 요것만 풀려버리면은 30만원 이상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관세가 안 돼버린다. 뜨뜻미지근하다. 네. 모르겠어. 그냥 관세 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 밀립니다. 네. 주가가 밀려서 한 23만원까지는 보셔야 되겠죠. 네. 아주 밀리지 않겠죠. 왜냐면은 협상 없어. 끝이야. 너희하고는 완전 끝났어. 이렇게 가는 파국의 단계는 없을 겁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제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마 23만원에서 23만 5천원 요 정도 라인 때까지 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말이죠. 네, 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잘 될 거야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형태의 움직임, 또는 밀어 올리진 않더라도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협상이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되면 일단 수익 난 거 반납하는 정도일 거라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위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애매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에 매수하지 말자. 살려면 밑에서 사가지고 네, 수익을 놓고 그 수익을 가지고서 딜을 해야죠. 네, 들어올 거야? 나 여기 수익이니까 아직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식의 어떤 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자동차는 네,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들어가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가지고 계신 데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홀딩 하시고요. 일단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비중을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월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정상회담이니까 월화 정도는 아마 시장의 흐름을 타고서 주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성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오히려 정고점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나쁘지 않겠죠. 다만 회담 결과에 따라서 네, 주가가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급락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죠. 다만 협상이 아마 보여주기 식으로 나오는 협상이 되더라도 잘 됐어, 이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가 또 상당 부분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네, 놓쳐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협상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태로 봐서는 네, 주가가 밀리면 23만원 정도, 그러면 요 정도는 여유 있죠? 네, 그냥 홀딩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봅시다. 기아도 비슷하죠? 기아도 여기 밑에 10만원 아래쪽 10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주가 올라왔어요. 5일선도 살짝 깨졌지만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여기 11만 뭐 한 3천원, 네, 그 정도 4천원 그 정도라는 데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주가가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10만 6천원 정도 하락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협상이 잘 풀리면 13만 5천원 나와 있는 직전 고점 있죠? 넘겨서 이제 신고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확 커질 수 있겠죠.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서 매수했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11만원 넘겨서 11만 5천원, 막 11만 8천원 막 이렇게 매수하셨다. 살짝 고민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저라면은 일단 베팅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될 건 없죠. 자, 완성차 쪽이 가장 네,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둘 다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부품주 한번 볼까요? 부품주 현대위아. 현대위아도 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주가 단기 좀 올라가서 이 매물대도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부품주 쪽에는 매수가 잘 들어와 있어요. 네, 부품주 쪽은 매수가 잘 들어와 있고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품주는 이래도 저래도 수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뭐죠? 네, 수출량이 늘어났잖아요.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오히려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관세 영향을 받으면 부품주도 같이 출렁거리겠습니다만, 잘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잘 안 되면 네, 일단 좀 빠지게 하겠습니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기본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요게 이제 방산이랑도 같이 엮여 있죠. 현대 위아는 이제 방산 쪽도 있어요. 방산 쪽도 있기는 있는데, 방산이 며칠 좋았다가 좀 지난 금요일날 좀 안 좋았죠. 유럽 쪽에서 K방산한테서 이제 자꾸 등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주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잠수함,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같은 경우도 바이 유러피안, 즉 유럽 제품을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딸리더라도 유럽 걸 사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데다가 이제 유럽 쪽에서 무기 안 사줄 거야?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약간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현대 위아 그러면은 방산 쪽에 대한 수혜를 사실 그렇게 크게 입지 않았죠. 네, 자동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또 기계, 공작 기계, 네, 선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이번에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고 수급도 안 빠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관세 문제를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어차피 관세는 그대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살 길을 찾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서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데 들어오게 되면 살 기회가 생기겠죠. 아마 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네, 들어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잘 안 풀려서 52,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회사 지금 좋아요. 회사 지금 좋고 흐름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요 홀딩 그대로 하시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대모비스 가볼까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팔았어요. 네, 제가 팔아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그 관세 얘기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진짜 핵심 계열이죠.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고 지배구조 개편에서의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 순환 출자,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삼총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다음에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ST7에 들어있었던 종목인데 요거는 매도가 들어갔어요. 수익 실현 매도가 들어갔고 주가 좀 빠지다가 이번에 좀 올라갔는데 뭐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기업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평가도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뭐 기업 내용을 가지고서 깔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죠. 네. 천천히 성장하고 어떻게든 올라가긴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좀 쪼개가지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 두세 개 더 사는 그런 쪽을 선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차를 좀 더 사든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뭐 관세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대신에 크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도 아직은 별로 없다라는 거.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안정적인 그런 어떤 공급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지루한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오랫동안 상승하는 거 보시는 분들,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고요. 내려가 봤자 28만 5천원, 29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홀딩 그대로 잘 보시고, 네, 매수 의견은 조금 찝찝한 구간이 있어요. 아직까지 반등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요. 네, 매수는 조금 찝찝하긴 한데 뭐 길게 보신다라면 매수도 뭐 나쁘진 않겠죠. 다만 자동차 업황이 만약에 관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내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장세라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난 자동차를 꼭 사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거 사셔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네, 강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현대모비스는 잘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흔들리더라도 이거는 좀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다른 것들이 급등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같이 따라서 막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은 잘 안 나올 것 같죠?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냐,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물론 현대차, 기아차도 뭐 그게 대단하게 엄청난 그런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너무 좋기 때문에 길게 보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네.
뭐 이제 포트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기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그냥 홀딩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현대그룹주들을 좀 봤고요. 이제 현대그룹주이기는 한데, 네, 자동차 부품이랑 조금 관계없는 거 뭐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요거는 부품 쪽은 아니고 종합 물류 유통 회사죠. 네, 그래서 추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죠. 자,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잘 보시면 다른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것들하고 좀 추이가 좀 다르죠.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약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추이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에서 아직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애매한 게 아닌가. 먼저 이미 올라와 버려서 조금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극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잘 팔린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수출입 물류 대행, 국내외 물류 뭐 등등등이죠. 요게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곳에 팔아먹을 때는 괜찮은데 미국 내에 파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나 다른 쪽에서 많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은 다 미국에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물론 현대글로비스가 개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요거 약간은 네, 뭐라 그럴까요?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은 이제 수익성이 네,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추이 자체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죠. 네. 뭐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요. 좀 들어갔다 해서 큰 문제 될 건 아닙니다. 주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15만원 정도 대 지지는 나오겠죠. 그럼 15만원 정도면은 요 정도 아래쪽 매물대 있는 곳이네요. 네, 매물대 있는 곳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면 좀 재미는 없겠죠. 뭐 관세가 잘 풀려가지고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다 급등해 버린다, 그러면 같이 딸려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애매한데 일단 들고 하신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6만 7천원, 8천원에서 15만원까지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은 괜찮은데 매수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진짜 아닌 자동차 부품주,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자동차 부품하면 뭐가 또 생각나죠? SL이죠. 네, SL. 자, 요거는 아주 좋아요. 네, 요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이것도 빵 치고 올라갈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결정권이 좀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저점에서 저점 지지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괜찮죠? 자, 긴 박스 흐름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뭔가 딱 꽂히는 형태의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 현대차 계열로 해가지고 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차 협력사죠. 네. 아주 중요한 협력사고요. 뭐 헤드램프나 네, 그 램프 쪽, 차량용 램프, 그다음에 샤시 뭐 이런 것들, 네, 전동화 부품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SL은 뭐 잘 아실 거예요. 회사도 너무 좋고요. 저평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폭발해서 올라가게 되면 괜찮겠죠. 자, 특히나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 낮고 퍼 낮고 네, PBR 낮고 분기 ROE가 15%입니다. 이 정도 기업들이라면 성장성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뭔가 물건만 터지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놓고 기다리면 자기의 어떤 순번이 왔을 때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면 뭐 이번에 관세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면은 뭐 한 34,000원쯤 나오겠죠. 네, 지지선. 그럼 또 사도 돼요. 네, 그럴 때 사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해 놓고 좀 기다리세요. 어차피 자동차 패턴들은요,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일단 홀딩 유지하시고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여기 34,000원쯤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 의견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관세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뭐 물론 이제 주가 상승한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네, 관세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정감 있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성을 계속 챙겨 주셔도 될 것 같다 판단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6종목, 뭐 대표적인 종목도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관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주가가 빵빵 튀고 올라가고, 네, 전고점 돌파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관세가 잘 안 풀린다라면 일단 얻어맞을 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지지 포인트 찾고 매수하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좀 세워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일단 월화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그 내용에 의해서 네, 요동을 좀 칠 것 같긴 합니다.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주가가 한번 또 다운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이때 봐야 되겠고, 이제 다음 주 초반부 정도는 일단 상승 흐름 계속 탈 것 같으니까 일단 홀딩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